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38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불길은 거의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기가 주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우려도 있습니다. 실종된 구조대장, 생사 아직도 확인이 안 됩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훈 기자, 연기가 아직 나고 있군요. 네, 소방당국은 오후 4시쯤 큰 불길은 잡힌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류센터 내부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주변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물류센터 지하 2층 입구입니다. 검게 탄 건물 잔해들이 바닥에 떨어져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 2층 철제 구조물 일부는 화재에 의한 열기로 휘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하루 종일 매캐한 연기와 검은 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천시는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창문을 닫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는 이틀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택배 상자와 비닐 등 물품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예, 오늘 하려던 현장 감식이 취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내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전진단 전문가 3명을 불렀습니다. 구조 작업을 위해서 건물 붕괴 위험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불이 꺼지지 않아서 가까이 현장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안전진단을 거쳐서 내부 진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실종된 119 구조대장에 대한 새로운 소식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실종된 구조대장 김모 씨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구조대원들과 수색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30분 뒤쯤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서 긴급 탈출 지시를 받았지만 뒤에서 대원들을 내보내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 안전진단을 거쳐서 가장 먼저 김 구조대장 수색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화재 현장에서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실종된 구조대장은 후배들을 먼저 내보내느라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틀간 불길이 이어지면서 수색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기적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모 구조대장이 물류센터 건물로 들어간 건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후배 대원 4명보다 앞선 상태였습니다. 불이 커지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2층에 들어선 순간 선반 위에 쌓여있던 물품들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적재물이 막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연소가 확대가 됐죠.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김 구조대장은 후배들부터 챙겼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뒤에서 챙기느라 탈출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앞에 한 사람 탈출한 사람 그 사람 인솔에 나오고 구조대장 앞에 인솔시켜서 내보내고 자기 따라 나오다가 아마 고립이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오전 11시 45분쯤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구조대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메고 간 산소통은 최대 30분까지만 버틸 수 있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틀 동안 불길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수색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 구조대장은 27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동료들은 김 구조대장이 어떤 현장에서도 항상 먼저 앞장섰다고 기억합니다.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몸을 안 살리고 항상 위험한 현상인데 그런데도 먼저 올라가셨고 지붕이나 그런 데도 항상 올라가서 먼저 위험 요소를 파악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소방은 건물 안전진단을 마치는 대로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건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동료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기적을 바라고 돌아오셔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잊을만 하면 일어납니다.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화재 참사부터 13명 사상자를 낸 용인 화재까지 지난해에만 5번 있었습니다. 벽도 없이 넓게 탁 트여 있어 불길이 퍼지기가 쉽습니다. 물건을 여기저기 쌓아둬 불을 끌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큰 불이 나기 위한 요건을 다 갖췄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천장이 높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층고가 높다 보면 열이 충분히 전달이 되려면 밑에 화재가 상당히 커져야지 열이 전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방울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화되면서 이제 소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또 넓은 공간에 벽체 등이 거의 없어 불길이 빠르게 퍼집니다. 여기저기 타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도 빠른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그만 적치물만 있어도 진입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넓은 점도 불이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이 기둥과 기둥 간의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기둥에 약간의 이 데미지를 입어도 이렇게 한 층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장에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작동을 하거나 트러블이 일으키면 이제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수동으로 돌려놔버려요. 그러면 설치는 돼 있기는 한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창고들은 대부분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자주 이어졌습니다.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